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1945년의 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45년 그 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한 해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숨쉬는 꿈과 희망, 그리고 아픔이 깃든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1945년이 어떤 해였는지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동시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전쟁의 광풍이 마침내 잦아들고 인류는 파괴와 고통 속에서 평화와 재건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문턱과도 같았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는 1월 독일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벌지 전투가 끝나면서 연합군은 명확한 승기를 굳혔습니다. 이 전투는 나치 독일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드레스덴 폭격과 같은 참혹한 도시 공격이 있었고 4월에는 소련군이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에 입성하며 나치 정권의 종말을 눈앞에 두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처형되고 인류에게 큰 상처를 남긴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5월 7일과 9일 독일은 서부와 동부 전선에서 각각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유럽 승전 기념일, 즉 V-2데이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럽 대륙은 길고 긴 전쟁의 포연 속에서 벗어나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선에서는 여전히 치열하고 잔혹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월과 3월에는 이오지마 전투가 벌어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4월에는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며 일본 본토로의 진격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극에 달하던 이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인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엄청난 파괴력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어서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침공하며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는 또다시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8월 14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통보했고 마침내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6년에 걸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터널이 끝나는 순간 전 세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냉전이라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945년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해방의 눈부신 빛을 맞이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1월부터 조선총독부는 여학생들을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하고 학생들에게 군수품 물자를 징발하는 등 마지막까지 한반도를 전쟁 물자 조달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우리 민족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만행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2월 9일에는 멀리 중국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치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굳건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3월에는 일제가 결전교육조치 요강을 선포하여 학교 수업을 중단시키고 전 국민을 전쟁 총동원 체제로 강제 편입시켰습니다. 4월에는 일제가 조선 주요 도시의 소개령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며 독립을 위한 마지막 군사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안팎으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순간인 8.15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이 전파를 타자 길고 길었던 36년간의 일제 강점은 비로소 막을 내리고 한반도에는 자유와 독립의 감격적인 환호성이 온 산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힘차게 나부끼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해방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자유를 되찾은 순간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그림자가 한반도에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 소련군이 평양을 점령했고 9월 2일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38선을 획정하며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알렸습니다.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으며 9월 16일에는 소련이 38선 이북에 독자적인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이 창당되는 등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0일에는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면서 해방된 한반도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세 속으로 급격히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씨앗이 뿌려진 그야말로 희비가 교차하고 역사적 무게감이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격변 속에서 인류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류는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제연합, 유엔의 창설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역사적인 국제기구 연합국 회의가 개최되었고 전 세계 50개국 대표가 모여 인류의 염원을 담은 유엔 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이 50개국 대표가 유엔 헌장에 서명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10월 24일 유엔이 공식 출범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국가 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목표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또한 1945년에는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 등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 회담들도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담들은 전후 처리 문제, 영토 문제, 그리고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각국의 입장을 첨예하게 조율하는 자리였으며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냉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회담들의 결과는 이후 수십 년간 국제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1945년은 단순히 과거의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희망과 좌절,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꿈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은 그 이후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꿈꾸었던 1945년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과 분단이라는 양면적인 역사가 시작된 매우 복합적인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오늘의 세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해가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값진 희생과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1945년 그 암울하고 희망 없는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과 자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품었던 선조들의 강인한 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꿈은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이어져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꿈을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며 1945년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족의 번영이라는 그 숭고한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재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1945년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꿈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